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수 과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2회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올해 행사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코로나의 여파로 온라인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 세미나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국방 실감 콘텐츠입니다. 민과 군이 실감 콘텐츠 분야에서 좀 더 원활히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순서는 주제 발표가 있고 2부에서는 저희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환영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님, 축사에는 국군인쇄창 박진학 창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진규 원장입니다. 금일 바쁘신 와중에도 제2회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박진학 국군인쇄청장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지역기업 대표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세미나를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국방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군사교육 및 훈련에 대한 군기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 군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 인쇄청과 실감 콘텐츠 분야의 협업을 논하는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군 협력의 허브기관인 양 기관이 주최하는 오늘의 행사가 대전기업과 국방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군 협력 사업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인쇄청장 박진학입니다. 먼저 세미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인쇄청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부응하며 변화해가는 출판산업 환경 속에서 생산 프로세스 개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지식 정보를 흥미롭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방향으로의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인쇄청의 근간인 종이출판은 특화된 보안인쇄 기술력 확보와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는 각급 부대 및 기관 상징체계의 통합 표준화 시스템을 갖추며 상징체계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웹툰 등 국방 지식 정보를 담은 새로운 유형의 출판 서비스인 스마트 퍼블리싱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장비에 특화된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각 군의 교육기관은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에서의 제작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화된 군내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의 니즈에 따라 3D 및 VR 콘텐츠, 동영상 등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콘텐츠 뱅크를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국방 콘텐츠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 콘텐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방 콘텐츠 성과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는 국군인쇄창의 김춘일 팀장님 나오셔서 국방 콘텐츠 발전을 위한 국군인쇄창의 변화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방 콘텐츠 발전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저는 국군인쇄청에서 디지털 출판 팀장을 맡고 있는 김춘일 사무관입니다. 지난해죠. 제1회 세미나 때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당에서 각군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모여서 대면 세미나로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통한 비대면 세미나로 진행되게 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국방 콘텐츠 발전에 대한 군 내외의 정보가 상호 유용하게 공유되고 소통되어서 민과 관 그리고 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표 순서는 국방 콘텐츠 발전을 위한 국군 인쇄창의 변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국군 인쇄창에서 지원했던 국방 콘텐츠의 주요 지원 분야를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에 국군 인쇄창에서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국방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공용 3D 모델 DB 구축 소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약 4분가량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국군 인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발표입니다. 먼저 디자인 콘텐츠 데이터를 국내에서 공공 데이터화하여 DB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전군 누구나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국방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웹 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도 그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국방 콘텐츠의 현황을 보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 트렌드의 변화, 종이 출판물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매체로의 변화, 국방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으로의 정책의 변화, 정부 3.0, 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교육 확대, 공공 데이터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군에서는 교육 훈련 자료나 홍보물 제작, 각종 사업 계획서나 평가 보고서 제작과 관련해서 디자인 콘텐츠의 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의 실태를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 측면까지 대략 5가지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군에서 보유한 그 사진, 군 상징 이미지 등 디자인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이 미흡합니다. 이전에도 DB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군 담당자의 잦은 보직 이동 등 그런 이유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분쟁 관련 사항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폰트나 사진, 그 이미지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자칫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군은 자체 인트라넷망을 활용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그 외부 자료를 들여오려면 복잡하고 아주 까다로운 그 보안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CD와 같은 비인가 매체를 반입한다든지 비인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가 자칫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특정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판매 정책과 설치 시 문제점입니다. 군에서도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많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몇 해 전부터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2D 툴을 만드는 그 어도비사나 3D 마야 맥스 등을 만드는 오토데스크사 등 그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판매 정책이 과거에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영구 버전이었는데 요새는 연단위 사용료를 내는 라이선스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군에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과 행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산 관련 문제입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이 계속해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거 1년 사용료 그 라이선스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PC 한 대당 굉장히 큰 가격이죠. 그리고 사진 이미지를 구매하려면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사진 한 컷당 약 33만 원. 3D 그 모델 외주 용역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하나 3D 모델을 제작하려면 약 400만 원. 영상은 천차만별인데 그 SNS 홍보 영상 3분짜리를 제작하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런 외주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원본 프로젝트는 또 납품받지 못해서 그 수정 소요가 발생했을 때 재활용과 그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 인쇄청에서는 디자인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무설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누구나 쉽게 저사양 PC에서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방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플랫폼이 구축되면 군의 무형자산인 국방 디자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고 콘텐츠의 제작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플랫폼을 국방 콘텐츠 뱅크라 명명했는데요. 국방 콘텐츠 뱅크는 크게 2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집니다. 부대 마크나 엠블럼, 캐릭터, 아이콘,
뭐 영상과 음원, 각종 사진 이미지, 3D 이미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디자인 콘텐츠 DB와 템플릿을 활용하여 사용자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입니다. 각군 사용자는 국방 콘텐츠 뱅크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의 템플릿을 정한 후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불러오고 콘텐츠 서버에 있는 각종 사진과 디자인 자료를 바꿔가면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인쇄 신청을 통해서 인쇄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다운받아서 각종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자료 작성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뱅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쉽게 크기나 색상 배치 이런 편집들을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트나 지도, 표 등 인포그래픽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아이콘 등 디자인 요소와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폰트, 다양한 형식의 템플릿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함께 지원할 디자인 콘텐츠 DB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 부대마크, 상징 디자인, 캐릭터, PPT, 교재에 표지 템플릿을 탑재하고 각종 3D 모델이나 영상, 음원 템플릿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민간에서 제작된 각종 디자인 자료들, 폰트 도형, 차트 등 각종 사진과 이미지 등 템플릿을 탑재해서 누구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방 콘텐츠 뱅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PPT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포스터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 출판물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온 오프라인의 국방 지식 정보를 담은 콘텐츠물을 사용자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방 콘텐츠 뱅크의 추진 경과는 2019년부터 국군 인쇄창 인트라넷 홈페이지 내 7개 게시판에 총 4,500여 종의 콘텐츠를 탑재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2021년 국방 실업 사업 선정으로 조기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고 기관 중기 계획에 따라 고도화 사업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10월부터는 군 교육이나 공보 정훈 업무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방 콘텐츠 뱅크가 구축이 되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구축 과제를 군에서 선도하며 종합 디자인 콘텐츠 허브가 돼서 스마트 국방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민간에 준하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교육 콘텐츠로 교육 훈련을 받게 되며 군 공공 데이터의 활용으로 국방 예산 절감 및 보안 리스크를 제거하는 효과와 국방 무형 자산, 즉 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용 3D 모델 DB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군에서는 가상현실 기반의 모의훈련 체계 개발의 소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훈련 체계의 개발의 약 10에서 50%는 3D 모델 제작에 사용되는데 이런 모의훈련 체계는 각 군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3D 모델이 중복 개발되고 있고 상호 운용 문제나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관리와 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개발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3D 콘텐츠의 재활용 및 상호 운용이 불가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개발 엔진이 서로 다르더라도 병력과 화기, 장비, 시설 등 가상 공간을 구성할 3D 모델은 공용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국군 인쇄창은 2018년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제 수요처로 선정되어 공용 3D 모델 DB 구축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군 지원 국방 정보화 사업에 선정되어 약 5천여 종의 3D 모델 DB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자료들은 군의 자료 체계에 탑재되어 전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사는 군을 통해 전달받아 군 관련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 무형 자산의 공용화로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3D 기반의 교재, 교범까지 민과 군이 함께 공공 데이터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 관계자분들의 공감과 협력, 취합 및 공유 노력, 또 신규 사업 계획과 결과 평가 시 공용 3D 모델 활용 여부를 제도화시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기반의 국방 콘텐츠 제작 플랫폼 콘텐츠 뱅크와 공용 3D 모델 DB 구축 사업 모두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 실현의 포석이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질 두 사업이 다시 군과 국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국군인쇄청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잡고 열심히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춘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도 국군인쇄청과 함께 앞으로 계속 그 실감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대전 VR AR 제작 거점센터의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근 단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CI의 콘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근 단장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VR AR 제작 거점 센터는 2018년부터 그 과기정통부 사업을 유치화해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요. 본 사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접목시켜서 그 산업의 매출의 증대라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62억 정도 3년간 하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특화 분야로서 그 국방과 과학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 국방 산업을 보면은 주변에 그 상군본부, 그다음에 ADD 등 같은 연구소가 집적화되어 있고요. 또한 특화 센터, 그다음에 한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주변에 집적화되어 있고요. 또한 대전시 정책이 국방 산업 핵심 도시로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무기 체제를 보면은 그 정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한 그 새로운 무기 체제 도입을 하기 전에 어떤 그 과학화된 정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 DCI는 2018년부터 해서 한 사례로서 그 육군 병기탄약장 정비 교육을 VR로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대전하면은 과학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많은 정보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30년간 한 30여 조 되는 많은 예산을 대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 산업 분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초기에는 과학 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연계해서 과학과 융합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서는 대전 그 오월드와 연계해서 아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동물원은 MR 버스를 개발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월드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20년 되다 보니까 많은 그 놀이기구 장비들이 향후에 새로 리뉴얼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놀이공원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떤 수요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저희 DC하고 오월드하고 협업 관계를 하면서 MR 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 19년 좀 성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인프라 장비 시설들을 좀 구축을 했었고요. 또 기업들한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2년 동안 15개 기업한테 컨텐츠를 제작
제작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작된 컨텐츠가 또한 그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 어떤 역량을 높이는데 쭉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중간에 보시면은 산학 간 MOU 체결이 있습니다. 3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군 인쇄창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의미 있는 어떤 협력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기업은 군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어렵고요. 또 반대로 군은 이런 또 민간 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웠었는데 그 두 가지의 가기 역할을 했던 게 저희 DC하고 국군 인쇄창이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하는 컨텐츠들이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증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전 VR AR 제작센터 그 공간인 건데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들이 기업들이 만든 그런 어떤 제품들이 이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또한 또 바이어가 왔을 때 이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그 재직자 등을 통한 전문 교육들을 또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DCR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들이 이 공간에서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은 그 기업들한테 필요한 장비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업들의 만족도는 거의 한 98% 이상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15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15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국방 관련된 콘텐츠였고요. 한 5개 정도가 이제 과학 관련된 콘텐츠로 이루어졌었는데 대표적인 좀 잘된 사례죠. 잘된 사례라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그 실증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증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그런 산업체에 적용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 몰입형 가상훈련 체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수작전 모의 훈련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저희 DC와 지원을 통해서 제작된 이 프로젝트가 실제 군의 실증을 통해서 또 접목하고 이런 실증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또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하는 방식은 보통 페이퍼 한 장, 두 장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필요성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처에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해군 병기 탄약창 내에 시범 운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어떤 정비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런 또 그 군 무기 체제는 어떤 위험성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또 했을 때는 또 고가의 그런 부품들 그런 또 관리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런 VR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해군 병기 탄약창 내에 시범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면 향후에 군에 납품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민간 그 무기 체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과도 어떤 정식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계해서 향후에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국방과 그 과학 두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은 저희 과학 분야입니다. 대전에는 그 오월드라고 해서 한 20년 정도 그 놀이기구가 구축된 지 시간이 지는데 이제는 그 시설을 현대화할 그럴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DC와와 그 오월드가 함께 오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파리를 MR 버스를 통해서 보다 그 방문객들에게 어떤 현실감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려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파리 버스를 보게 되면은 뭐 사자라든가 그런 어떤 호랑이 그런 부분들이 실제 관람객이 왔을 때 옆에서 생생하게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웠고요. 또한 그 어떤 동물에 대한 정보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데 그런 것들이 제공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MR 버스를 통해서 생생한 어떤 그 사파리의 환경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관람객이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 지금까지 한 800회 정도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유료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그 규제 샌드박스 실증 어떤 사례로 선정된 부분인 건데요. 기존에 중장비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오프라인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이런 가상현실로 중장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도 현장에 접목시키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가상현실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실제 교육 시스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됨으로써 이런 결과물들이 각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학원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군 보통 공병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또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쭉 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증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도 실제 저희들이 전장공포 체험 관련돼서는 육군 정보학교와 2020년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요즘 그 신세대 어떤 장병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전장의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군 함정 비상이함 콘텐츠 훈련 콘텐츠 부분인데요. 어떤 그 군함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화재를 진화하고 또한 그런 대피하는 훈련의 콘텐츠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군 교육사령부와 함께 시범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군 의무학교하고 VR 기반의 감압 응급처치 교육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전산상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장 정보에서 군사용 AR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전장의 모습을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하도록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CI에서는 재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인리강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반인들한테도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과 연계돼서는 향후에 군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 장병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VR AR 제작센터와 같이 또 함께 진행을 하면은 좋은 어떤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VR AR 제작 성과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민을 대표하는 저희 DC와 그다음에 군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국군 인쇄창 이런 부분들이 한 체계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아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별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본질에 맞게 간다는 것들을 과기 정통부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어떤 국군 인쇄창과 우리 DC와의 이런 관계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군인쇄창 김춘일 팀장님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근 단장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발표 이후에 2부 순서에는 저희 종합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1부 주제 발표를 마치고 제2부 군관산 콘텐츠 개발 협력 방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VR 시스템즈의 조동식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테크이모션 주정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국군인쇄창 박준규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육군정보학교에서도 오늘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진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오신 IVR 시스템즈와 테크이모션은 모두 군 수요처에서 활발하게 지금 콘텐츠를 활용하고 계신 그런 기관이십니다. 그리고 국군인쇄창은 군 디지털 콘텐츠의 메카로서 군 허브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그 기업 대표 두 분과 그리고 기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민군 콘텐츠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1회의 그 세미나가 작년에 있었고 그 세미나 당시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민군 간의 어떤 그런 협력을 공교히 하기로 저희가 같이 협약을 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인쇄창의 박준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 정부 정책 정부 3.0 기조를 보면 부처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작년 12월 4일 날 인쇄창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MOU를 맺었습니다. 이 맺은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왜 맺었는지부터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간 군은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알지 못하고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 기업들은 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군인쇄창은 군 콘텐츠 지원 기관으로서 군의 허브로서 그리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민간 기업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1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3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현실 훈련 콘텐츠 제작의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3D 모델을 DB화하고 사업별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3D 모델 DB 구축 사업을 진흥원 과제로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국방부 본 사업에 성공적으로 태워졌고 총 5,000종, 사업비는 10억,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 작전 분야와 또 하나의 가장 많이 쓰이는 소요가 가상 정비 분야인데요. 가상 정비 훈련 콘텐츠 역시 각 군별로 개발을 하다 보니 중복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진흥원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가상 정비 훈련 플랫폼을 저희 기관에 수요초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이 좋은 장비를 군에 홍보를 하고 또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많은 군들이 더 많은 훈련 콘텐츠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또 이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 최초로 시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 체험 콘텐츠입니다. 많은 현재 살고 있는 군은 전장을 체험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군들이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전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공포를 미리 체험을 하고 만약에 급변 사태 때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전장 체험 콘텐츠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이 사업은 12월에 사업을 종료하는데 육군 정보학교를 통해서 군 교육 훈련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사업, 그리고 교육, 그리고 장비 분야에서 많은 진흥원과의 성과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군에 많이 이렇게 콘텐츠들 개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교두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그 성과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전장 체험 를 간접적으로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장 공포 간접 체험 훈련 시스템을 성과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대표님이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 예, 테크인모션 주정민 대표님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테크인모션의 주정민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전장체험 콘텐츠는 영화 같은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생생한 실감으로 체험자가 직접 전장에서 작전 활동 및 긴급감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상으로 전쟁을 체험하는 콘텐츠입니다. 이제까지 국방 V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 MNS 시뮬레이터의 연장선으로서 훈련 및 정비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2023년까지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우울증 및 중독, 그리고 거기에 의한 자살에 의해서 죽음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에서 또 나타난다면은 전쟁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심리학자가 말하길 평소에 군인이 민간인으로서 아니면은 평소에 있었던 그런 평화와 그리고 현실의 공포에서의 그 괴리에서 갑자기 높은 강도의 공포를 마주하면서 최고소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에 대해서 나타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증후군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예방주사를 접종하듯이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적응을 하는 정비와 훈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근본 전쟁체험 콘텐츠가 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으로 용사들의 외향이 아니라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기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연동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리해 주신 IVR 시스템즈 조동식 대표님께서는 가상훈련 지원 장비를 제작을 하셨는데, 이 콘텐츠는 아까 테크인모션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군 장비들의 어떤 훈련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 정비 부분을 좀 담당하고 계신데, 자체적으로 또 이런 플랫폼, 엔진, 이 시스템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VR 시스템즈의 조동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VTC 가상훈련 지원 장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첨단 정밀 무기 체계의 정비 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신개념 정비 교육 훈련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VTS에서 산출되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최첨단 무기 체계의 전문 정비 요원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VTSE는 지금 그 중월에 콘텐츠를 지금 탑재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해군의 병기 탄약창에서 이 11월까지 저기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병기 탄약창에서는 이 반응이 어떠시고 또 시범 운영 이후에 성과가 어떠신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해군 병기 탄약창에 작년 12월부터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그 플랫폼에 탑재한 컨텐츠가 중어뢰 2 차세대 어뢰 장비입니다. 그 탄 하나가 30억 하는 아주 고가의 그 정밀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아직 양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리 정비 요원들이 이제 앞으로 입고될 탄에 대해서 뭐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신입 및 전입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형상 교육 및 자가학습에 대한 교육을 자체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가 해군 병기 탄약창에 이제 이 장비를 시범 운용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유관기관인 뭐 해군 정비창 연수원이나 또는 이제 교육사 이쪽에서 그 저희 시범 운영 서비스 버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차세대 교육훈련 장비에 대한 방향의 틀을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시범 운용 서비스 제품의 그 특성을 뭐 좀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정밀무기 체계 정비 교육 분야에서의 어떤 표준화 측면을 조금 자리를 그 VTSE가 좀 잡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병기 탄약창 말고도 지금 인쇄창에서도 그 시장 진출 사업으로 지금 그 한 대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화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창하고 이런 협업을 하시면서 혹시 그 인쇄창한테 바라는 점 있으시면 여기 박중희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 좀 사업 계획가 생겨서 저희가 인쇄창에도 저희 VTSE 제품을 또 한 세트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해군 분야에서만 저희 제품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이제 육군이나 공군의 이런 정비 교육 분야에 그 홍보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이 하나가 생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플랫폼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인쇄창에서 그 역할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인쇄창에서 또 이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 단일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는 이제 플랫폼 분야로서의 어떤 공동 허브의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그 방향의 틀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VR, AR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그 발전을 위해서 양 기관에서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로의 입장이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지금 콘텐츠 만드시는 것들이 군에서 이제 활용이 돼야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군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 테크인모션 주정민 대표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그 콘텐츠 만드시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애로사항도 있으셨고 또 저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가지도 못하시고 뭐 그랬던 뭐 여러 가지 뭐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콘텐츠 만드시면서
지정 과제를 수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지정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정 과제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기관인 진흥원과 그 다음에 인쇄차 그리고 수요기관인 정보학교하고 이야기가 다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처음에 RFP라든지 그런 문서로서 받았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을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보다도 본 과제에 더 잘 맞는 회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정말 이 사업의 최적인 부분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이걸 보더라도 조금 잘 이해하고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이 과제를 준비하는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서 뛰어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 과제를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기존에는 저희도 정비라든지 뭐 그런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지만 이번에는 거진 영화를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 공모가 있다 그러면은 지정 공모는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는 거를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하시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해서 주시면은 그걸 받아보는 사람도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아이디어를 내면 좋지.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예, 오늘 시간에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주시면 저희가 지원 사업 할 때 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지정 과제 자체도 사실은 올해가 처음 시도한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내용으로 과제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인쇄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데이터 공용 3D 모델 DB 구축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VR 쪽 실감 콘텐츠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런 콘텐츠들이 중요하게 좀 대두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박준규 팀장님께서 그 공공데이터 공용 3D 모델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계신 또 VR 관련 실감 콘텐츠 관련 사업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테크모션 주정민 대표님 진행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정과제 그 추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기관에도 3D 콘텐츠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 매년 초에 각 군 교육기관에 소요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왔던 것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근데 군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이 이제 전장 체험 콘텐츠였고요. 개발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리 이제 어떤 발주를 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그게 시나리오와 콘티가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양질의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전장 체험 콘텐츠는 군에서 이게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고스란히 개발사 입장에서 다 안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과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끝까지 잘 만들어 주시고 계셔서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 인쇄창에서 이제 사실상은 이제 지정 과제를 낼 때 좀 소요군 정보학교죠. 정보학교 군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전체 공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마 마치고 나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예, 요건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공용 3D 모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질문의 답변으로 일단은 공용 3D 모델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공용 3D 모델 사업 자체가 결국은 그 아카이브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지금 사회의 흐름이랑 굉장히 정부 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달에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부 대통령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을 좀 보면 결국은 이제 모든 교육의 디지털화, 데이터댐, 이게 모든 콘텐츠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함께 쓸 수 있게 하라가 일단 기본적인 정책 기조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복제를 해야지만 그 모든 콘텐츠들이 이제 그 위에서 움직이는데, 현실을 뭐 여기 안 이 공간도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려면 캐릭터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모든 객체 모델들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3D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군 콘텐츠 개발할 때도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런 3D 모델입니다. 이런 3D 모델에는 캐릭터, 뭐 병기, 무기, 뭐 시설, 장비, 자연물 모든 것들이 이제 3D 모델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들이 뭐 육해 공군 별도, 그리고 각 군에서도 사업 주체별로 별도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충분히 거기 안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뭐 적군 캐릭터 하나 만들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K2 소총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하나가 다 사업비로 별도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군데서 모으고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사업들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를 받을 때 평가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고, 그 개발 기간을 또 단축시키고 이런 메리트를 좀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 주체를 보면은 사업비가 이제 예산이 절감되니까 한정된 자원 내에서 뭐 육해 공군이 각자 뭐 소요 부대별로서 원하는 게 많은데 항상 보면 그게 다 진행되진 못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가게 되는데, 보다 빨리 군이 그 가상 훈련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또 이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군 콘텐츠로 시작을 하겠지만 병기랑 장비 그리고 군복 입은 캐릭터 이외에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캐릭터 그 3D 모델들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뭐 재난 훈련,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훈련, 그리고 해경에서 만들고 있는 유사한 부대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 같은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전 정부에서 같이 공유가 되고 이것들이 함께 쓰여질 수 있는 진정한 이제 데이터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모델들이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발 엔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 군에서 많이 쓰는 VBS 3 엔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 엔진에 쓰는 개발 목적 외에도 영상, 그리고 이것들이 더 구축이 되면 이후에 3D 프린팅, 그리고 이거를 렌더링해서 또 이제 2D 이미지화 하면은 많은 교재 교범들, 많은 콘텐츠에 또 사용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이제 자료들이 궁극적으로는 합참의 MNS 표준 자료실 탑재를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승인 심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고, 현재도 전 군이 그것을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다른 부분에서 많이 쓰였던 부분들이 공군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사업이었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획득이죠. 어떤 멀리 있는 어떤 비행기 F-16이라 치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멀리서도 이건 F-16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한테 이제 딥러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한 기종당 한 200장 정도의 사진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진을 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3D 모델을
각도별로 돌리고 환경별로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교육시키는 자료로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고 나면 활용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군 콘텐츠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조동식 대표님은 이 3D 그 공용 3D 모델 관련 사업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저희 박준규 팀장님한테 뭐 몇 번.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모델이 있으면 네네. 그 뭐 어뢰라든지 다른 또 콘텐츠 개발하실 때 이런 네네. 콘텐츠를 또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네네. 하시고 이게 또 기업에서 만드신 것을 또 다시 이제 아카이빙을 하셔가지고 그걸 또 다시 한번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좀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그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팀장님? 요번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전장 체험 콘텐츠에도 공용 3D가 참여는 이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군의 그러니까 개발사와 소유군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저희가 DB를 보여드리면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군에서 인쇄창에 수요 신청을 해서 혹은 합참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서 개발사한테 그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요구도 나갈 때 보면은 이 공용 3D 모델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다시 군에 새로 개발된 것들을 군의 공용 DB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가점이 될 수 있는 또 좀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3D 모델이 뭐 지금 군 무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하니까 요것들이 뭐 기업에서도 만드신 부분으로도 이렇게 좀 충족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입찰이라든지 공고가 나서 또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사업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그 주정민 대표님은 그 공용 3D 모델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도 좀 사용하신 걸로 아는데 뭐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전장체험 공부 콘텐츠에도 본 공용 3D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카이빙이 초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하고 하는 방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또 저희가 만든 것도 아카이빙으로 또 누적되고 해서 한다면은 지금같이 컨텐츠 수요가 많은 이러한 시기 소요라면은 좀 폭발적으로 많은 아카이빙 데이터가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위해서면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사실은 군이라는 특성상 보안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어디 가나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 컨텐츠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사실 강자는 게임이라든지 하는 민간 업체들이 더 강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방 컨텐츠라든지 VR, AR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와서 공급을 많이 하고 또 양질의 소요를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되려면은 지금 군 공공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요군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좀 등급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 컨텐츠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ILS라든지 국방 요소가 아닌 그런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뭐 조금 더 제공해 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파격적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 뭐 어셋 스토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군에는 공용 3D 모델 스토어가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공용 3D 모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제 터지면서 내년에는 뭐 비대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좀 국방 콘텐츠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제 군을 포함해서 뭐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저희도 뭐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뭐 지정 과제도 그렇고 좀 선제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만들어야 될지 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금 또 이 시간은 그 저희가 질문들은 좀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은 토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유롭게 좀 서로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쇄청의 박 팀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쭤봤던 부분이 이제까지 국방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금 국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과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 그 외의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군의 소리라든지 그런 리퀘스트들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정비하고 훈련 외에 군 내부에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조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군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먼저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3D 콘텐츠, VR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소요가 이제 들어오는지 정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12월 달에 이제 특수부대 전술훈련용 가상훈련 체계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군 장비, 고장 장비 및 정비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한 또 그런 소요들이 있고 사업 이제 추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낙하산 훈련, 간호실습 훈련, 재활 훈련, 해외 파병 훈련, 포사격 모의 훈련, 훈련소 신병 교육, 군용 차량 운전 교육, 뭐 편대비용 전투 훈련, 재난 상황 응급 대처 훈련 등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범주가 너무 넓어서 어떤 특정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전장 체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육군 교육사령부에 유사한 거에 관심 있는 과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인성을 또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런 데가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부분에 또 적극적으로 이번 세미나 영상 자료가 배포가 되면 또 저희를 통해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의는 뭐 인쇄창도 그렇고 진흥원에서도 지금 지원 사업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사업이 좀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내년 이후에는 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농담이고 일단은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좀 하려고 연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방 쪽으로는 저희는 어쨌든 특화 분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정 과제랄지 아니면 뭐 지금 그 자유 과제랄지 뭐 그 진흥원에서의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지정 과제 얘기해 주셨지만 좀 진흥원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뭐 사업 지원 과제 중에서 조금 이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조동식 대표님. 네, 제 진흥원에 좀 바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흥원 쪽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1년짜리 사업을 했고 이제 이번에 6개월짜리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국방이라는 분야가 뭔가 개발 성과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사이트예요. 그거는 뭐 이쪽에 국방 쪽에 계신 분도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려면 굉장히 사이클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감사장 하나 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게 이게 뭐 체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사업 기간이 저는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지금 6개월짜리 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루기에는 사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쪽 수요처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이런 상황인데, 일단 군이라는 좀 특성을 좀 고려해서 어떤 그런 매출 성과랄지 아니면 그 정량적인 어떤 목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군 쪽에 관련된 사업은 2년 내지 3년짜리로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거는 또 입장이 틀리니까 제가 뭐라 말하기는 했지만 좀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진흥원도 사실 감사장을 좀 하나 받으면 뭐 그 사업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관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예, 그건 좀 예, 뭐 희망사항이고요. 우리 또 조정민 대표님, 네, 또 이렇게 바라는 사항이나 있으시면. 저는 이는수 과장님한테 감사장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동식 대표님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부분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행정 절차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6월달, 5월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만약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유주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공모할 수 있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미리 어떻게 보면 좀 사업 설명회는 아니더라도 공청회 같이 아니면 과제 기획, 과제 기획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요조사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냥 6월, 5월부터 요이 땅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레이디를 할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주셨으면은 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성과품 자체가 좀 더 퀄리티가 좋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대표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어떤 걸 요청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컨텐츠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그 외부로 반출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 2개월 정도 들어들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양해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또 그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또 이렇게 여기 내부는 뭐 1년 봤나요? 어쨌든 뭐 자주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감 없이 토론 이후에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 토론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 박준규 팀장님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대표님 그리고 그 진흥원에서 이는수 과장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까 군 사업 기간 그리고 뭐 시험 평가 그리고 뭐 행정 절차 막 그 굉장히 보안에 대한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게 뭐 저희들도 이제 똑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에서도 또 스마트 국방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이게 피부로 이렇게 다 느낄 만큼의 그런 변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알려야 되고, 이런 모임들이 자꾸 모여서 목소리가 자꾸 이제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가 세금으로 살고 있는 거고, 이 군이란 게 저희들 안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가상현실이란 기술을 빌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양질의 콘텐츠가 나와서 정말로 쓸만한 것들이 나오려면 충분한 개발 기간이 보장되고 이게 선순환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기존의 뭐 보안이라든지 행정 절차 이런 부분들이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뭐 자체적으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목소들이 이제 자꾸 이게 들어가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도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어떤 뭐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군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뭐 진흥원이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전담 기관이라든지 또 뭐 기회가 되면 과기부라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특수 영역이라는 거를 좀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예, 저희 뭐 너무 좀 짧게 얘기를 해서 사실 조금 한 시간 정도만 더 하면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1부와 2부 순서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3부 순서로 콘텐츠 개발 및 실증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언급이 되고 2부 때도 토론자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IVR 시스템즈의 조동식 대표님 나오셔서 해군 병기 탄약창 내 지금 시범 운영 중인 가상 중어뢰 2 VTS의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VR 시스템즈의 조동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점센터로부터 작년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해군 병기 탄약창에 정비교육용 VR, AR 콘텐츠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작단 콘텐츠가 지금 해군 병기 탄약창에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실증 사례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군에 실제 사업을 한 지는 한 10여 년 된 그런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무기체계 개발을 할 때 교육용 자료나 이런 교보제 같은 이런 이제 저희는 CBT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이제 병기탄약창 정비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큰 효용 가치를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무기체계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료 작성에 대한 버전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담 요원이 굉장히 이제 보직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런 CBT 자료들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병기탄약창에서의 그런 정비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그림에 PT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선임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교육이나 그다음에 기술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교육, 그리고 실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가 이제 VR, AR이라는 그런 기술을 융합을 해서 좀 새롭게 좀 방법을 바꾸도록 이렇게 이번에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전자칠판을 이용한 교육이랄지 디지털 목업을 위한 어떤 교육 자료랄지, 그다음에 VR 기술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꿨습니다. 추진 체계는 이제 저희 DCA가 이제 사업 발주와 관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관업체로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해군 병기탄약창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위를 잠깐 보면 일단 해군 병기탄약창이 이제 차세대 이런 교육훈련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사실은 그 전에 국방과학연구소한테 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 그러니까 어떤 이런 VTS에 대한 기초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DCA에서 이제 나온 사업에 대해서 병기탄약청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참여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11월 달까지 실제 이제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시범 장비를 실제 병기 탄약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올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까지 지금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탄약창은 이제 저희가 이런 VR, A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 공정이랄지, 그다음에 장소랄지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 이런 실증 검토와 수정 보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그 개발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군 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은 수중 무기 공장에 가상연실의 기술을 접목한 중월의 정비교육 체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교육 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산학연이 함께 개발하고 구축한 중월의 형상교육 콘텐츠 38종과 각종 정비 수행 절차 103종이 탑재됐습니다. 한 발에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무기 체계로 정밀하게 구성된 중월에는 그동안 분해와 조립 등 정비 절차 숙달에 제한이 있었으나 중월의 정비교육 체계의 구축으로 반복적 정비 실습과 부속품의 3D 그래픽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으로 구현되는 중월에는 자그마한 부품까지 분해할 수 있고 부품 분실이나 고장 폭발의 우려가 없는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을 보완하고 해군 무기 체계 전반에 적용되면 군수사 정비요원의 전문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동영상을 좀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개발 내용은 저희가 이제 VTS라고 하는 개발 플랫폼은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한 상태고요. 작년에 거점 센터로부터 중월의 2라는 컨텐츠를 그 플랫폼에 탑재를 시켜서 중월의 2를 다루는 병탄창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월의 2에 대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그 VRAR 컨텐츠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군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드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정밀 무기 체계에 대한 운용 정비에 대한 그 관점에서의 플랫폼이 이미 기존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탑재해서 그 어떤 수요자의 굉장히 그 눈높이와 그 항목과 거기에 대한 교육적 컨텐츠가 굉장히 질 높은 컨텐츠를 시간과 그 돈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월의 2라는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 저희가 38종 컨텐츠 쪽에 38종, 그다음에 정비 절차 쪽에 103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자칠판이나 탁상형이나 VR 컨텐츠 혹은 모바일까지 이게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 이 VTSE 제품이 좀 그 방향과 걸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인쇄창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육해 공군 쪽으로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VTSE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동식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고요. 저희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